아직 매우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가끔 김도영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석해줘야 구독 플러스 좋아요 RGU. 안녕하십니까.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했죠. 바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프로야구 최초로 한 달간 10홈런 그리고 10도루를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이 기록은 프로야구 생긴 지 43년 만에 처음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로 김도영 선수가 4월 10개의 홈런을 치는 타석들 리뷰를 하면서 뭐가 좋았고 어떻게 홈런이 생산될 수 있었는지 분석하기를 위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참고로 4월 마지막 날까지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 홈런 딱 10개를 친 상태입니다. 그게 모두 4월에 나온 거죠. 자, 그럼 일단 김도영 선수가 시범 경기 때 타격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지난해 3할 3리를 치면서 홈런 7개, 도루 25개를 기록하고 이 성장 페이스면 20-20은 무조건 하겠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이 컸는지 지난 시즌에 거의 테이블 세터에서 1, 2번 타석으로 배치됐다가 올해는 이범호 감독님이 많은 기대를 하면서 계속 시범 경기 기간 동안 3번 타순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타율은 준수한 2할 8푼 6리를 쳤지만 30타석 동안 홈런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무려 장타는 단 한 개, 2루타. 그래서 20-20은 멀어진 꿈만 같았고 기대했던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이어 시즌이 시작했고 다시 2번 타순에 배치됐지만 3월에도 6경기 동안 26타수 4안타, 타율 1할 5푼 4리, 홈런 없이 2루타 단 한 개, 도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을 들어가고 KT와 3연전을 펼치면서 15타수 5안타, 특히 첫 경기 때 3안타를 치고 각 경기별 도루 한 개씩 기록을 하면서 드디어 김도영 선수가 불 붙기 시작했구나 싶었더니 그 다음 삼성전에서 시즌 1호 홈런이 드디어 터졌지만 결국 타율이 1할 때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순도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안 쳤던 7번 타순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김도영 선수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호 감독님이 김도영 선수를 7번 타순으로 배치했던 건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LG전 첫 경기 타율 1할 9푼 1리를 치고 있던 김도영은 1번 타자로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올해 우승 후보인 기아 타이거즈와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와 올 시즌 첫 대결인데 아무래도 올 시즌 첫 대결이니까 강팀들끼리 기싸움이 되는 경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주고 약을 준 이범호 감독님께 김도영 선수는 실망시키지 않았죠. 첫 경기에 5타수 4안타 치면서 시즌 2호까지 쳤고 LG전 3경기 동안 13타수 7안타 삼진은 단 한 개만 당하면서 1할 때 타율을 2할 6푼 1리로 끌어올립니다. 그 뒤로 김도영 선수는 좋은 페이스를 멈추지 않고 기록을 보면 타율이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거는 LG전서부터 폭발한 장타율과 OPS입니다. 이것만 봐도 김도영 선수가 꾸준히 장타를 잘 치고 있지만 출루도 잘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다시 3번 타자로 배치됐지만 이번에는 진짜 3번 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호 홈런부터 보러 가시죠. 상황은 1회 말 2번 타자 김도영 선수가 유리한 원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이죠. 투수는 레이에스 선수고 김도영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KT전에서 15타수 5안타를 치면서 타격감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죠.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레이에스 선수가 공에 힘도 있고 아직까지 9위로 압박할 자신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초반이라 볼넷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가운데에 살짝 인코스 몰린 패스트볼을 김도영 선수가 놓치지 않고 좌중간 담장을 넘깁니다. 레이에스가 볼의 힘으로 카운트를 뺏어오려고 했지만 타격감 좋은 김도영 선수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윙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역시나 이범호 감독님이 애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 시즌 2호 김도영 선수의 터닝 포인트 LG 시리즈죠. 6회 말에 0대0 동점 상황에서 LG 투수 이재강 선수가 릴리프로 올라왔지만 결과는 볼넷 아웃 볼넷 그리고 내야 안타를 맞으면서 불안적인 모습으로 인해 만루가 된 상황에서 박명근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욱 선수가 외야 플라이를 쳤지만 콜 플레이가 잘 안 되면서 유격수 오지환 선수가 공을 놓치고 또 문성주 선수의 악송구로 인해 기아 타이거즈가 이 경기 첫 득점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서건창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희생 플라이를 치면서 스코어는 바로 2대0. 그 다음에 2사 1, 2루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이때가 그때죠. 이범호 감독님께 독을 받고 또 약을 받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첫 번째로 1번 타석에 배치를 되었고 벌써 2안타를 친 상태입니다. 근데 초구 카운트부터 잡고 갈려했던 박명근 선수가 포수가 요구했던 인코스 패스트볼을 구사하지 못하고 실투로 반대 투구를 하면서 가운데에서 살짝 낮게 패스트볼을 던졌는데 완벽하게 패스트볼을 노리고 있던 김도영 선수는 자기의 존에 들어온 공을 놓치지 않고 힘차게 스윙을 돌리면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3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 공이 완전 쐐기포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이범호 감독님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펜딩 챔피언 LG와 첫 경기에서 이렇게 맹활약을 하면 선수의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어 시즌 3호 그 다음 시리즈 하나 이글스 상대 첫 경기에서 치게 됐죠. 1회 말 김도영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하나에게 선취 득점을 내주게 됩니다. 자, 선수가 이런 실책을 하면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아예 무너지면서 경기를 말아먹던지 그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타석에서 한 방을 날리던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김도영 선수는 후자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3회 초 경기가 동점 1대1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페니아 선수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치면서 역전을 하죠. 근데 상황이 원볼 노스트라이크 타자가 유리한 상황에서 포수가 인코스 낮게 패스트볼을 요구했지만 한 가운데에서 공 한 개 정도 높은 실투를 던졌죠. 김도영 선수가 제대로 공을 받아쳐서 넘겼습니다. 페니아가 올해 던지는 거 보면 쉽게 맞춰 잡으려고 하는 투구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한 타자에게 너무 쉽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쯤 보면 김도영 선수는 확실히 초반 카운트에서 거의 패스트볼 노림수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4호는 하나와 세 번째 경기에서 나오죠. 자, 이 경기 제가 입중계를 했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는데 경기가 딩동댕 시작하자마자 김도영 선수가 산체스 선수 초구 패스트볼을 받아쳐서 좌측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 카운트에 패스트볼 노림수를 갖고 가고 있는 김도영 선수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공 위치는 ABS 존의 거의 윗부분인데 타격감이 매섭게 올라온 김도영 선수는 이 공이 수박만해 보이죠. 이 홈런으로 인해 산체스 선수는 경기 초반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어 시즌 5호 바로 다음 경기 SSG와 첫 경기에서 나옵니다. 김도영 선수가 그냥 일반 타자가 아닌 미래가 밝다는 스마트한 선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첫 타석에 김광현 투수 상대로 패스트볼에 괜찮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투수가 김도영 선수를 체인지업으로 중견수 플라이를 유도했는데 그 다음 타석에 요즘 김도영 선수가 패스트볼의 장점을 보이고 있는 걸 알고 있던 베테랑 투수 김광현이 초구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빨리 잡고 그 뒤로 패스트볼을 사용하기 위해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초반 카운트 패스트볼 위주로 노리던 김도영 선수가 요번에 노림수를 바꿉니다. 전 타석에 체인지업에 당했기 때문에 요번 타석에 그걸 다시 활용할 걸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체인지업만 노리고 타석에 들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그걸 초구부터 던지면서 너무 한가운데에 몰렸고 아마 초구부터 이걸 안 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카운트 잡는 용 너무 치기 쉽게 던졌어요. 결국엔 수싸움에서 김도영 선수가 베테랑 투수를 이기면서 시즌 5호를 쳤습니다. 그리고 시즌 6호 플러스 7호는 SSG와 바로 다음 경기에 둘 다 나오게 됩니다. 경기 1회에는 무사 1루 상황에서 투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받아쳐서 우익수 앞에 안타를 치죠. 사실 타이밍은 빨랐어요. 하지만 한 템포를 잡고 기다렸다가 기술적인 타격을 김도영 선수가 보여주고 1루 주자를 3루까지 옮겨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 6호 홈런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엘리아스 선발 투수한테 내야 플라이 하나 치고 데드볼 한 대 맞았어요. 내야 플라이 쳤을 때 그게 149km 인코스 깊숙한 패스트볼이 들어와서 타이밍이 늦고 먹힌 타구를 쳤었거든요. 근데 네 번째 타석에는 릴리프 투수 최민준이 올라온 상태인데 원볼 노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역시나 초반 카운트 패스트볼 타이밍을 가져가는 김도영 선수가 거의 한가운데에 구사된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센터 담장을 훌쩍 넘기죠. 근데 이전에 제가 엘리아스 선수 빠른 공에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 순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아스 선수가 최민주 선수보다는 구위나 구속이
구속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최민준 선수의 이 한가운데 141kg 패스트볼은 김도영 선수의 입맛에 딱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치기 딱 좋은 공이 그대로 센터를 넘어가죠. 시즌 7호는 바로 다음 타석 9회 초에서 라인 드라이브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데 이 공은 빨랫줄 타구였습니다. 순식간에 야구장을 뚫고 나갔어요. 이런 타구는 발사각이 낮지만 타구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를 겁니다. 이렇게 타구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는 공과 방망이가 거의 100%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이런 정확도가 나오려면은 타자가 컨디션이 거의 만점이어야 돼요. 그리고 눈에 공이 너무나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엘리아스 선수의 강력한 패스트볼을 상대한 게 이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좌투수 이기수는 엘리아스 선수 비해 구속이나 구위가 떨어지고 원볼 원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불에 붙은 타자에게는 한가운데를 던지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시즌 8호 4일 뒤에 NC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나오죠. 김시훈 투수 상대로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포수가 바깥쪽 패스트볼을 요구했지만 반대 투구로 가게 되면서 가운데 살짝 인코스 낮게 실투를 치고 역시나 센터 담장을 넘어가죠. 김시훈 선수도 던지고 계속 포수 쪽 쳐다보는 거 보면은 본인도 실투를 던진 걸 알고 있죠. 리그에서 4월 홈런 페이스 제일 좋은 타자에겐 불리한 카운트에서 이런 실투는 여지없이 날아가게 됩니다. 시즌 9호 그 다음 경기 키움 시리즈 첫 경기 때 나옵니다. 다시 3번 타자로 배치받은 김도영 선수는 시범 경기 때와 180도 달라진 타격감과 자신감을 가진 상태죠. 그리고 원볼 노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역시나 가운데 살짝 높게 몰린 143kg 패스트볼을 메머스 사이즈 홈런을 칩니다. 거의 고척돔 천장을 뚫 뻔했어요. 김도영 선수한테는 투수가 불리한 카운트에선 이런 공은 그냥 배팅볼 수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호는 키움 시리즈 마지막 경기 때 나옵니다. 4회에 2사 만루 상황에서 김성기 투수가 릴리프로 올라왔는데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1점을 허용했지만 이닝을 마무리시키고 5회 다시 마운드를 오르죠. 심리적으로 투수들은 전 이닝에 정신없이 마무리를 시켰으면 다음 이닝은 주자가 이젠 없고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안전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가자. 초반 카운트도 잘 잡아가고 이 정신없는 상황을 좀 잡을 수 있게 내가 잘 투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5회에는 김도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잘 치고 있는 김도영 선수한테 너무나 쉽게 카운트만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완전 한가운데 141kg 패스트볼을 던지게 됩니다. 자, 결과는 솔직히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공이 센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으로 이루어지는데 타구 속도는 심지어 164km였습니다. 와우. 후덜덜입니다. 후덜덜. 그리고 이렇게 4월에 10홈런을 모두 리뷰를 했는데 일단 제 눈에 띄는 거는 시범 경기 때와 시즌 때 타격 폼의 변화입니다. 시범 경기 때는 오픈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상체를 살짝 더 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일자 스탠스로 변경을 하면서 손 위치는 몸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상체를 조금 더 세운 느낌으로 보이죠. 이건 아무래도 공을 더 잘 보이게 머리 위치를 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경기 때는 레그킥을 들기 전에 손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에 손을 살짝 움직이면서 타이밍을 잡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랑 좀 비슷해 보이죠? 아무리 봐도 김도영 선수의 타격 폼은 이범호 감독님의 영향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지표 중 하나는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쳤던 공들이죠. 김광현 선수 상대로 수싸움을 이기면서 체인지업 친 것 한 개 빼고는 9개 모든 홈런들이 모두 초반 특히 투수가 불리한 카운트에서 140대 중반 이하의 패스트볼을 상대해서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143km였습니다. 심지어 143km가 KBO 리그의 평균 구속입니다. 140대 후반에는 홈런이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SSG 엘리아스 투수 상대로 149km 몸쪽 깊숙한 패스트볼에 타이밍이 늦으면서 먹힌 타구를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직 매우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가끔 김도영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김도영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이 구속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은 그 고민에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영상의 끝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즐겁게 시청을 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See ya!